있다라는 거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변비가 있을 때 이 밑에 보면 대장은 무슨 기관이라고요? 전도지관. 뭔가를 움직이는, 전에서 움직이게 해주는, 길을 내주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연동작용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그 대장의 전도지관, 대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죠. 그래서 대장은 혈을 주관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 소복 위치에 있는 대장이 이 소복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경락상 우리가 보통 보면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환경영양에 그런 말이 있다는 거죠. 혈을 주관한다라고 되어 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장 자체가 우리 몸에서의 우리 장부 중에 대장 자체가 그 혈관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답니다. 그 옛날 사람들이 그것을 몰랐을 텐데도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대장 자체가 이 위보다 더 많은 것이 뭐냐면 대장에 혈관이 그렇게 많이 분포되어 있다. 실질적으로 대장이 하는 일은 단순하게 얘기하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네? 그죠? 전도예요, 전도. 조각 찌꺼기 모아서 종을 딱 꺼내서 어떻게 직장까지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에 문제가 생겨서 대장의 기능에 따라서 변비가 생기면요, 선생님의 변비가 달라져요. 어떻게 하냐면 밀어내는 게 약해지기 때문에 앞쪽은 변비가 딱딱해. 근데 뒤쪽은 물을 넣어요. 변비가. 그럴 수밖에 없을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 밀어주는 게 이 연동작용이 이 상행, 횡행, 하행, 그걸 이렇게 이 연동해서 이렇게 지금 이 조박을 끌고 가야 되는데 이 자체가 기능이 약하니까 당연히 모이는 것도 밀어내는 것도 약하고, 그러니까 앞쪽은 못 나가서 단단한데 뒤쪽은 밀을 힘이 없으니까 아직까지도 연하다.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선생님들이 이 변비, 이 대장의 전도지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변비라는 것은 그래서 대장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대변 비결이라는 말도 우리가 씁니다. 대변 비결. 대변이 굳어서 나오지 못하거나 힘들게 나오는 증상을 대변 비결이라고 한다. 동의보감에는 훨씬 더 많은 증상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비 옛날 사람들이 나왔던 뒤에 보면 우리가 한 장 더 넘겨보면 그죠? 금원 시대의 변비를 나누는 그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 증상보다 훨씬 더 많게끔 나눈다는 거죠. 한 장 더 넘겨보시면, 자, 대장에 영향을 주는 장기 보면 간, 폐, 신, 비, 위. 이것만 있을까요? 더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가장 만하게 우리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이 5가지입니다. 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생님들이 감기가 울결되거나 스트레스성에 의해서 변비가 생길 수 있다. 우리가 양방학적으로 설명하면 양방에서 뭐라고 설명할까요?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라. 음식 조심해라. 변비를 일으킬 수 있는 음식들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거 조심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운동 많이 해라. 그 정도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 한의학적으로 보면 꼭 그렇게 되냐? 아니,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증상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간의 문제, 그 다음에 폐, 아까 얘기했죠? 폐의 문제, 폐 위증의 문제 때문에 뭐가? 변비가 생깁니다. 대장과 혈흔이 장기를 이루기 때문에 당연히 일어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콩팥의 문제 때문에도 우리가 문제를 일으킨다. 콩팥은 왜 문제가 일어날 것 같아요? 선생님, 여기서 왜 콩팥이 문제가 일어날까요? 비자에 영향을 주니까. 네? 비자에 혈흔이.
비장의 소화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죠? 명문화 때문에 그렇다. 그죠? 그리고 간에도 영향을 줘. 간에도 영향을 미친다. 더 직접적인 문제가 뭘까요? 콩팥이 하는 일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거. 전음과 호흡. 그죠? 전음과 호흡을 관리하는 건데 그 말을 다르게 얘기하면 뭐죠? 배설의 직접적인 관계가 누구예요? 콩팥이잖아요. 생장, 발육, 생장과 발육, 그 다음에 배설까지 관계되는 것이 누구예요? 콩팥이잖아요. 당연히 문제가 있겠죠. 또 하나, 위가 나빠지면 선생님들이 그래서 선생님이 손설이라고도 하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죠. 소화되지도 않는 음식물이 바로 나갈 수 있다. 위에 열받으면 당연히 뭐가? 변비가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대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장기는 대장 스스로도 문제가 일으킬 수 있고 그 다음에 간, 폐, 그 다음에 신, 그 다음에 비, 위 그렇게 다 나올 수 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목의 문제 때문에 감기 우결 때문에 비위의 문제가 당연히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감기가 우결되면 혈이 부족해지고 감기가 우결된다는 것은 뭐냐면 피에 문제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피에 문제가 일어나면 어디에 문제가 있냐면 대장에 문제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대장 아래쪽으로 혈을 보내지 못하면 대장에 뭐가 하면 무력감이 생겨요. 대장에 무력감은 왜 생기냐? 혈의 순환이 안 되면 무력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간의 문제 때문에 지금 대장이 지금 문제를 갖고 있다. 감기가 우결되면 혈의 조절량이 문제가 생길 것이고 그 문제 때문에 뭐가 어디까지? 하복부에 있는 대장까지 피가 잘 가지 못하면 당연히 변비가 생깁니다. 다른 얘기로 또 돌리면 목극통, 그죠? 감기 울결되면 뭐 비위에 기능이 떨어지면 수백 문제. 그 수백 문제 때문에 변비가 생기죠. 어찌됐든 간에 가장 앞에 있는 것은 우리가 뭘로? 간으로 볼 수 있죠. 근데 옛날 사람들은 간으로 본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으로 따져보면 간이라고 해볼 수 있겠지만 지금 시대가 더 그래서 그럴지 모르겠죠. 스트레스성, 간화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옛날 사람들은 간화는 일단 뒤에 놓고 어느 쪽?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이 기냐, 습이냐, 혈이냐, 열이냐, 냉이냐, 그 다음에 풍이냐 그런 쪽으로 더 많이 나눠놨다라는 겁니다. 자, 밑에 보면 대변을 보면 비, 숨겼냐 아니면 미끄러운 활자죠. 잘 나가는 거죠. 두 가지. 에 따라서 장기의 허실, 그 다음에 폐, 탈의 표가 된다. 옛날에 보통 사람들이 이제 이 변비의 질환의 원인을 보면 대장의 문제, 그 다음에 위장의 문제, 그 다음에 정신, 신경의 문제, 간화, 스트레스의 문제, 그 다음에 내분비 질환, 내분비의 문제, 그 다음에 일시적인 것, 그렇게 나눈 것이 지금 이제 현대 의학적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일시적인 것도 있죠. 뭐 수술이라든가. 수술 마치고 나면 금식해야 되고, 수술하기 전에 금식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수술하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못 먹고 금식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당연히 뭐가 생겨요? 변비. 당연히 그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변비도 우리가 일어날 수 있다. 한 장 더 넘겨보면 한 페이지. 자, 대장은 혈을 주관한다. 그게 뭐냐면 소복의 개념입니다. 소복은 어디 있죠? 왼쪽 하복부에 있습니다. 왼쪽 하복. 그러니까 우리가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 우리가 진가라고 하는 것, 적취라고 하는 것, 그렇죠? 적이라는 것은 어떤 뭉친 건데, 쌓여 있는 건데, 그것은 어떻게? 오장에 있는 있어요. 취라는 것은 육부에 있는 있어요. 그래서 아랫배 쪽에 이렇게 복부를 만져보면 어떤 돌덩이 같은 고구마 같은 그런 것들이 잡힌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잡혔을 때 가장 간단하게 고정되어 있으면 적.
잡힌 것 같았는데 또 사라지고 다른 쪽으로 옮겨가면서 통증이 있다는 것은 취, 육부, 양적 능력가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선생님의 몸에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그래서 복진을 해보면 알아요. 물론 이제 그게 저취일 수도 있지만 변비가 있다고 해서 선생님이 그 아랫배가 통증이 있을 수도 있지만 보통 저취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랫배 누웠을 때 복진을 해봤을 때 만졌을 때 어디 왼쪽 아래쪽 하복부 쪽 그 옆을 만져봐서 뭔가 단단하게 딱 잡히면 그게 변비 확률이 많습니다. 변이에요. 왜? 그쪽에 어디 뭐니까 직장 쪽이 맞나요? 네? 상행, 회행, 하행하면 하행 어디 직장 어디 쪽이 있어요? 이쪽에 있잖아요. 소복의 옆에 바로 있는 쪽이 그 직장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을 만져서 뭔가가 단단하게 잡히면 그것은 변일 확률이 많다. 그러니까 복진해 보면 이분이 말을 하지 않아도 변비가 있나 없나 알아볼 수 있다. 그래서 기의 분포상 대장은 혀를 주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 밑에 보면 금운 시대의 변비를 분류했습니다. 어떻게 분류했냐면 5가지 정도로 분류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허비입니다. 허비. 그러면 허에서 변비가 생긴다면 반대로 허하지 않아도 변비가 생길 수 있겠다라는 것 우리가 한번 알아볼 수 있겠네요. 허에서 변비가 생긴다면 반대 개념은 뭘까요? 네? 실이겠죠, 실. 무슨 얘기야? 허라는 것은 우리가 뭐냐면 위가 허약하고 음식물을 마음대로 먹지 못하고 음식물을 조금 먹어서 우리가 사람들이 노인분들이 변비가 많이 생기는 첫 번째 원인이 뭐냐면 기가 떨어지고 허약해지는 그런 얘기다.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뭐냐면 음식을 많이 드시지 않아요. 당연히 음식을 조금 먹으면 나가야 될 변량이 적어지고 그 적어진 것이 우리가 이제 밀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쌓여야 되는데 쌓이는 것이 적다 보니까 그 쌓임이 오래되니까 뭘로 가요? 변비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선생님들이 노인분들이 변비가 걸렸다 그러는 것은 식사량이 많냐 적냐를 먼저 첫 번째 보셔야 음식량이 많냐. 그죠? 물론 비위의 기능이 약해지니까 음식을 조금밖에 안 드실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겠죠. 소화력이 자꾸 떨어지니까 음식을 자꾸 조금만 드시라고. 왜? 자꾸 많이 드시면 위도 부담스럽고 먹는 것도 뭐 체기가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기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음식을 소식 조금밖에 안 드시라고. 조금밖에 안 드시니까 당연히 나올 것은 적고 그것이 쌓이니까 당연히 뭐가? 변비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허비라는 것은 뭐냐면 위가 허약해서 음식을 마음대로 먹을 수 없어서 생기는 거. 그죠? 내가 부담스럽다. 자꾸 체기가 생긴다. 그런 것들 때문에 자꾸 먹지 않음으로써 너무 식사량이 적음으로써 먹은 게 없으니까 나오는 것이 힘들다. 옛날 우리 선생님들이 보릿고개 얘기했던 그죠? 지금 진성 그 가수가 얘기하는 보릿고개 그죠? 그 얘기 제가 이렇게 요즘 하도 트로트 하니까 그 이렇게 누가 나와서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자막이 이렇게 뜨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자막을 뜬 것을 제가 이렇게 딱 보는 순간 그 자막을 읽게 되잖아요. 사람이 노래 들으면서 자막을 읽게 되더라고요. 이 작곡가. 근데 그 내용을 딱 읽으면 그 내용이 어때요? 눈물 나죠, 그죠? 진짜 뭐 그렇게 그런 소리가 있었나? 배고파서 이 물 한 바가지 먹었다.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는 저는 그런 세대에 살았으니까. 그럴 때는 당연히 그러면 그때 우리 부모님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은 뭐가 많았을까요? 당연히 변비가 많아요. 초급목피라고 그 나오는 그 얘기를 들어보면 나무 껍질, 소나무 껍질을 뭐 이렇게 삶아서 먹고 그럴 때 그 껍질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켰어요. 소나무는 태양인한테 맞는 약이라고 식품이라고 한다면 태양인은 우리나라에 100명 중에 한두 명, 서너 명이라고 한다면
많이 하고서 5%, 0.5%. 그럼 나머지 95%는 얼마나 그거 먹고 힘들겠나? 뭘로? 변비로. 당연히 변비가 생기게. 송진가루가 송진이 그냥 쩍쩍 달라붙듯이 그걸 먹으면 더 달라붙었겠죠. 얼마나 힘들었겠죠. 그래서 보릿고개 때 딸 낳는 아이 보고 뭐라 했다고요? 보릿고개 때 변 한 번 넣는 것이 훨씬 됩니다. 그보다 더 쉽다. 애 낳는 것이. 그럴 정도였다면 굉장히 그때 사람은 힘들었겠다. 먹는 것도 부족해서 힘들었고 또 그런 초목 그런 것들 때문에 더 힘들었다. 자, 그래서 허비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잘 먹으면 당연히 그 변비도 없앨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위 기능이 좋아지면 허비라는 것의 허의 뭐냐면 위가 허약해서 비위 기능이 허약해서 그렇죠. 비위 기능이 허약해서 약해졌으니까 당연히 뭐를 비위 기능을 좋게 해주면 음식량도 많아질 거고 음식량이 많아지면 당연히 변비도 없어질 거다. 또 하나 우리가 선생님들이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혈 부족과 진액 부족도 뭐를 일으킬 수 있다? 변비를 일으킬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선생님들이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위가 담당하는 게 뭐냐면 진액이에요. 위가 진액을 담당. 그죠? 자, 그러니까 위가 약해졌다면 지금 허해졌다면 당연히 변비가 진액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그것도 우리가 한번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까 식이라는 것은 음식을 너무 많이 먹는다고 했죠. 너무 많이 먹어도 문제를 야기할 수 있겠다. 이것의 문제 때문에 또 하나 발생되는 게 뭐냐면 혈압입니다. 혈압.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피의 부족. 우리가 음식을 먹지 못해도 음식이 소화, 생화, 운하에 관계되기 때문에 청기를 만들어내고 청기가 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혈압의 문제 때문에도 우리가 변비를 볼 수 있겠다. 혈압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그 탕제를 쓴다면 윤마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윤마환. 강제를 하나 불러드릴게요. 마자인, 도인, 생지황, 당기, 지각 각 40인 꿀로 환을 만들어서 주시면 좋겠다. 혈허라고 하는데 여기에 생지황이 들어갔대요. 생지황은 선생님들이 그 진액을 만들어내죠. 피를 양혈시키고 피를 시원하게 하면서 진액을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좋은 약 하나가 우리 생지황입니다. 굉장히 좋은 약입니다. 지황 자체가 굉장히 끈적거리면서 좋은 약입니다. 여기 당기 들어갔다는 것은 당기로 피를 보혈하고 보충해주고 생혈하고 도인은 어혈을 제거하고 그죠? 어혈. 마자인은 윤장 통명시키는 약이죠. 마자인. 아시죠? 생지황으로는 혈에서 부족증이 생긴 진액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다음에 허혈 제거하죠. 혈허라는 것은 혈이 부족해지면 당연히 뭐가 생길까요? 혈허면 혈이 부족해지면 항상 선생님들이 이 허중에는 뭐가 생겨요? 허혈. 부족한 중에는 항상 부족한 중에 뭐가 그 대변되는 것들이 생겨요. 허혈. 그 허혈이 생겼다라는 것은 우리 몸에 열을 발생시키나 안 시킨다. 시키겠죠. 그럼 그 허혈도 열이기 때문에 진액을 말릴 수 있죠. 그러니까 열이라는 것은
우리 몸속에 있어서는 별로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 쓸데없는 년. 그래서 생주환 같은 경우는 허혈을 없애고 양혈시킴으로써 허혈을 없애고 그 다음에 진액을 보충해주는 아주 기가 막힌 약이다. 그러면서 여기에 지각이 들어갔대요. 지각은 무슨 성질을 갖고 있어요? 예? 하기. 좀 밑으로 내리는 성질. 그러니까 배변 활동이 마다인과 같이 임장독배시켜서 하기시키는 길을 밑으로 내려서 배변이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주겠죠. 제가 허비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어, 혈어, 양어, 음어 그것을 다 통과할 수도 있다라는 것. 그 중에 하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허비는 사물탕에다가 오인한이라는 걸 씁니다. 다섯 가지 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보면 씨앗이겠죠. 다섯 가지 씨앗을 우리가 쓰겠다라는 것. 웅리인, 그 다음에 도인, 행인, 그 다음에 백자인, 그 다음에 해송자. 그래서 웅리인은 덮은 것을 8g 쓰고요. 도인 행인은 40g, 백자인은 20g, 해송자는 5g, 거기에다가 진피는 160g을 씁니다. 원래 웅리는 대소변이 잘 나오게 하는 거죠. 웅리는 대소변이 잘 나오게 하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물탕에다가 이 오인환을 합방하면 기허로 인한 병들을 해결할 수 있다. 오인환 같은 경우는 진액 부족으로 대변이 굳어버리는데 사용하는 약입니다. 그래서 해송자라는 것은 기와 폐를 보호하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해송자도 대소변을 잘 나오게 하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쓴 거죠. 이게 지금은 변비니까 지금 사용되는 약들은 다 대소변이 잘 나오게 하는 성질을 다 갖고 있죠. 자, 한 장 더 넘겨보면 풍비입니다. 풍비라는 것은 풍열을 얘기하죠. 바람만이 아니고 바람이 뭐와 같이 왔냐? 보통 열하고 같이 오죠. 그렇죠? 풍열로 인해서 위장의 진액을 손상시키거나 아니면 풍이 바람이 뭐를 손상시키죠? 첫 번째 관문인 폐를 손상시킴으로써 당연히 폐가 대장에 영향을 주고 그것 때문에 진액을 마르게 하는. 바람이 불면 습이 잘 말라요, 안 말라요? 마르죠. 풍열, 특히 열바람은 우리 진액을 말리는데 훨씬 더 빠른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몸을 더 쉽게 더 망가뜨리겠죠. 그래서 풍비 이럴 때는 소풍윤장환이라는 것을 씁니다. 소풍윤장환. 풍비 같은 경우는 보통 허약한 노인과 중풍을 앓는 사람한테 많이 일어나는 증상이라고 합니다. 풍비라는 것은 그래서 변이 나오지 않으면서 배가 불러오는 그런 증상을 야기시킨다고 합니다. 자, 소풍윤장환은 화마인 100, 도인 80, 조협 52, 조협. 그 다음에 대황, 강활 40,
방풍, 단귀, 시비. 조엽이라는 것은 그 조각자입니다. 조각자. 주엽나무 열매. 품을 없애는데 이게 그 주안점이 있죠. 강활은 무슨 약이죠? 통증 약이면서도 지통하는 효과가 있으면서 뭘 원래 없애는 거죠? 강활 독활이 뭘 없애는 거예요? 성질은 좀 비슷하죠? 풍습자예요, 풍습자. 풍습을 없애는데 탁월한 것이 강활이에요. 그러면 지통의 효과가 있는 거죠. 다른 것 중에 제가 풍비 없애는 거 하나 알려드린다면, 이거는 뭐 이름은 없습니다만은 견우자 더 큰 거 40g, 그 다음에 도인 더 큰 거 20g. 견우자 선생들이 견우자라는 것이 우리가 납할 것이죠. 흑축, 백축이라는 것. 견우자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그 독성이 있습니다. 조심하게 쓰셔야 되는데, 견우자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죠? 공화약으로서 소변과 대변을 동시에 빼는 약이에요. 그죠? 소변과 대변을 동시에 빼. 보통 선생님들이 보면 소변을 빼거나 대변을 보내거나 약들이 그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견우자는 그 약을 동시에 빼는 거예요. 설사도 시키면서 요도 나가게. 굉장히 강하죠. 이건 많이 먹으면 될까 아닐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보통 0.3g 동이에요. 0.3g씩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환을 만들 때 환이 0.3g이면 굉장히 적은, 우리 저기보다 훨씬 더 적은 양으로 만든 거죠. 왜냐하면 독성이고 강하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여기 보면 선생님들이 그 소풍 윤장환 같은 경우는 마자인하고 도인은 어혈 제거하고, 그죠? 변을 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응하면서 윤장시키는 것, 장을 윤택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마자인 윤장통변이라는 게 뭐냐면 장을 좀 윤택한 게 아니고, 우리가 보통 장을 부드럽게 한다는 거예요. 마자인은 그 심에 기름이 있을 거잖아요. 그 기름이 대장의 변에 기름을 칠해서 빼내기 나오기가 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윤장통변이라는 건데, 마자인과 도인이 그런 성질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왕이 들어간다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대왕은 대장의 열도, 대장의 열을 빼버리는 거죠. 대장이 열받아서 지금 뭐하니까? 대장이 열받으면 스스로 대장이 열받았다고 한다면 뭐를 할 거잖아요? 습을 스스로 계속 없앨 거잖아요. 그 열로써 습을 말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성질을, 열동을 풀어 헤쳐서 변이 잘 나가게 하는 성질을 누가 갖고 있냐면 그것이 대왕입니다. 그러니까 대왕은 대장의 열독을 풀어 헤친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풍사를 없애는 것은 풍습자 없애는 것, 강활 방풍. 우리 풍 중에, 우리 몸의 풍이라는 것은 다 없애는 것은 방풍이다라는 것. 그 정도로 우리가 설명하면 소풍, 윤정하는 우리가 설명을 다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기비입니다. 기의 문제 때문에. 기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보면 비위를 말할 수 있겠죠. 벌써. 그러면 식욕이 있겠다 없겠다? 없겠다. 기운이 있겠다 없겠다? 없겠다. 그런 쪽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죠.
기비라는 것은 기가 약해져서 생기는 변비다라고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울결한 기를 풀어주거나 약한 기를 보충해주면 되겠죠. 그죠? 기의 장애로 영양물질을 골고루 전신에 보낼 수 없어서 뭐냐면 우리가 트름 같은 것도 자주 하는 거죠. 트름을 계속 한다. 그죠? 기의 순환이 약해지면 할 수 있다. 그래서 기비라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기로 인해서 변비가 생긴다면 두 가지 기허냐 두 번째 기체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 보면 됩니다. 기가 허하다면 아까 얘기했죠? 기가 허할 때는 우리가 선생님들이 뭐냐면 환기탕 같은 걸 써요. 보조기기탕 같은 거 써요. 기가 허하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죠. 기 허에 의해서 변비가 생겼을 때 환기탕 환기하고 GP 두 가지만 쓰면 보조기기탕. 그리고 기가 체했을 때는 그 기체를 풀어주면 되죠. 그래서 보통 보면 육마탕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마탕이라는 것도 두 가지를 사마탕이나 육마탕 같은 것입니다. 사마탕이라는 것은 빌랑, 침향, 목향, 오약. 다시 한번 불러드려요. 빌랑, 빛낭이죠. 빛낭. 그 다음에 침향, 목향, 오약. 다 들어보니까 뭐죠? 네? 그죠? 다 순기, 기를 다 돌려주는 약이죠. 그죠? 오약도 기의 순환, 목향도 기의 순환, 침향도 기의 순환시키면서 아래로 가는 성질을 갖고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기의 순환 맞나요? 다 그 성질을 다 갖고 있어요. 사마탕이라는 것은. 육마탕이라는 것은 거기다가 뭐가 대환과 지각을 포함하면 육마탕이 돼요. 그래서 사마탕이라는 것은 기를 순환시켜주는 것, 기를 이롭게 하는 약으로 우리가 쓸 수 있고, 그렇죠? 오약이라는 것은 기의 순환을 시키지만 물결된 것을 풀어 헤치면서 기를 풀어줘요. 그래서 선생님 나중에 오약 순기산이라는 게 있어요. 오약 순기산. 몸에 기의 순환시켜줍니다. 그래서 뭉친 것을 풀어서 순환시켜주는 것은 오약. 목향 같은 경우는 기의 그냥 순환을 잘 돌리게끔 해주는 것. 우리가 그런 쪽으로 조금 나눠볼 수 있겠죠. 여기서 선생님들이 빌랑은 왜 썼을까요? 빌랑은 기의 순환하고는 상관없어요. 빌랑은 대소변이 잘 나가게끔 해주는 거야. 빌랑은 소화제도 되지만 구충제도 되고 소화제도 돼요. 이렇게 소화제를 쓸 때는 뭐를? 대소변이 잘 나가게끔 해준 쪽이 있어요. 왜? 지금 다 막혀서의 문제잖아요. 기가 막혀서의 지금 변이 안 나가는 증상이니까 기체 때문에 생긴 거니까 오약은 풀어 헤치고 그 다음에 목향은 순환시키고 목향의 특징이 또 하나 있죠. 윗배가 차가워서 생기는 그런 구토, 설사, 통증 같은 걸 없애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위 자체도 지금 잡아내고 그런 것을 다 끌고 내려가서 순환시켜서 빌랑으로 빼겠다. 근데 그 빌랑으로 빼는 것이 약하니까 이번에 뭐를 넣겠다? 대환과 지각을 넣겠다. 지각은 아까 얘기했죠? 밑으로 이렇게 하기시키는 기운이 무지무지 강할 거고 대왕은 그 하기시킨 그 기운을 다 아래로 끌고 갔으니까 대왕은 열독을 빼서 빼버릴 거고 그죠? 훨씬 더 강한 성질을 갖고 있겠죠. 사마인보다 육마인이 훨씬 더 강하겠다. 그래서 육마탕 같은 경우는
여왕이 열독을 제거하기 때문에 뭐 기울에다가 10가지 있을 때, 그죠? 10가지 그런 증상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쓰면 좋겠다. 옛날에 선생님들이 여기가 울결돼서 선생님들이 변비가 생기면 나중에 여기 열 때문에 사람들이 이 열에 의해서 어디까지 문제를 일으키냐면 힘을 다치게 해요. 그래서 이 변비가 문제가 생겨서 이 안에서 순환이 안 되고 대장의 열과 위의 열 때문에 뭐가 생기냐면 심신